경기 북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재활병원과 동두천 친구 모임에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가 확산 가능성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도 화천 양돈 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농가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는데요. 포천에선 2개 농가가 이동 제한 조치 대상입니다. 의정부시가 경기도에 신청할 도시기본계획안이 나왔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의정부 도시공간 구조를 1개의 도심과 2개의 부도심, 3개의 지역 중심으로 나누어 개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천군이 스마트 그린 미래 학교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학교인지 유상호 경기도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5일 기준 의정부 재활병원 관련 확진자는 60명을 넘어섰고요. 동두천 친구 모임 관련 추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 재활병원 관련 확진자 수는 15일 오후 2시 기준 총 61명입니다. 이 중 의정부 지역 확진자는 58명, 서울 확진자는 3명입니다. 의정부의 경우 직원 가족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병원에 있던 병원 직원과 환자, 보호자, 간병인 등이며 서울 확진자의 경우 병원에서 머물렀던 간병인 2명과 그중 1명의 배우자입니다. 의정부 보건소는 재활병원 관련 의정부 확진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2차 감염은 이제 없는 거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두천 친구 모임의 경우 지난 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추가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5일 정부 발표 기준 확진자는 25명. 무엇보다 인근 지자체 간 감염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동두천 22번 확진자 가족 3명이 양주 55번 확진자 가족 4명과 만났고 양주 55번 확진자와 포천 110번 확진자가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천 110번 확진자는 고등학생으로 해당 학교 교사와 학생 등 115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동두천 보건소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상치 못한 접촉자가 있을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 지금 찾고 계속 있는데요. 26일까지는 그 역학 기간까지 2주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찾다 보면 한두 명씩은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도 화천 양돈 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농가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동 제한 조치가 적용된 농가는 포천 2곳, 가평 3곳, 이천 2곳 등 모두 7개 농가입니다. 포천의 경우 화천 발생 농가에서 10km 내에 모두 86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들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정밀 조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증세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포천 농가 2곳은 화천 발생 농가에서 새끼를 받아 키워 출하하는 것으로 알려져 예방적 차원에서 사육돼지 1,800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의정부시가 도시 공간 구조를 1개의 도심과 2개의 부도심, 3개의 지역 중심으로 나누어 개발에 나섭니다. 의정부시가 경기도에 신청할 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 2035년까지 의정부 등을 중심으로 금호동과 고산동을 부도심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녹양과 호원, 송산동 등 3곳을 지역 중심으로 설정해 발전을 꾀할 방침입니다. 의정부 중심 권역은 도시 행정과 상업, 관광자원 활성화 기능을 맡고 금호 송산 권역은 관광 문화와 광역 행정, 물류와 의료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경기도의회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김종배 의원은 보행 우선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위한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보행 우선구역 지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 3분기 경기 북부 지역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부터 석 달간 관내 음식점이나 목욕탕 등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피해액도 작년 3억 4천여만 원에서 올해 7,500여만 원으로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3년간 조세 관련 위법 행위자를 103명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지방세 포탈이 24명, 체납처분 면탈이 41명, 명의대여 11명 등이며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유일하게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한 적발 건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가운데 급식시설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4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제출한 50명 이하 사립유치원 급식시설 점검 현황을 보면 지난해 43건을 비롯해 2018년 60건, 2017년 5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적사항별로는 식품 저장 위반이 가장 많았고 조리사 등 개인위생 위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 다음을 대비해 비대면 교육이 진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연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위한 발빠른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유상호 경기도의회 의원과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스마트 그린 미래 학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요. 지난 여름 교육부에서 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낯섭니다. 스마트 그린 미래 학교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국가적인 한국판 뉴딜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교육부에서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조 18조 5천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 2,835동을 디지털과 친환경이 조화된 미래 학교로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예. 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은 사람 중심, 디지털 전환 공간 혁신을 포괄하는 미래 교육의 전환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을 해나갈 것입니다. 네, 전국의 학교 시설 20%가 낡은 건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연천에 스마트 그린 미래 학교가 추진돼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의원님?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는 것이 이제 뭐 한마디로 국가의 노후된 학교들을 이제 미래형 학습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리모델링과 함과 동시에 미래 인재 양성과 미래 지향적 친환경 스마트 교육 연구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업인데, 특히 연천군에 있는 4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들을 상대로 미래 학교를 조성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 그린 학교 공간 재구성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을 보면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해서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지금 공간 재구성을 이제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온라인 수업 등을 위한 스마트 첨단 교실을 바꿔나가는 이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사회하고 연결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특히 우리 연천군에서 지금 40년 이상 된 학교가 14개 학교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학교들이 연천고등학교라든가 연천초등학교, 전곡초등학교, 백학중학교, 전곡중학교 등 14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5개년을 계획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이제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미래학교 사업이 진행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부에서 다음 달에 이제 세부적인 지침이 뭐 지자체로 이제 교육청으로 이렇게 하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맞게 우리 지역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함께 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는 있지만 선생님만 사용이 가능했던 이전과는 달리 교실에 뭐 와이파이, 교육용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해서 디지털 교육 환경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이런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될 것이고요. 미래형 수업이 가능한 첨단 ICT 스마트 교실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스마트 교실 형성에 중요한 전자칠판이라든가 또 무선 미러링 시스템 등 사물 인터넷 장비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보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네, 미래산업학교가 진행됐을 때 기대되는 효과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경기도 교육청은 이제 1단계 사업으로 380개 동의 노후 건물의 개축과 리모델링을 위해서 2021년부터 5년간 약 한 2조 5천억을 집행할 예정이고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클 텐데요.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스마트 학교 환경 구축으로 좀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상호 경기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기도가 화장실 범죄 예방을 위해 공중 화장실과 민간 화장실 1000곳에 불법 촬영 차단 시설과 비상벨 등을 설치합니다. 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 안심 화장실 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도는 먼저 2025년까지 공중 화장실 500곳에 비상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부터 23년까지 안전이 취약한 민간 화장실 480곳에 비상벨과 불법 촬영, 차단 스크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기 북부청사 평화광장에 자동차 극장이 문을 엽니다. 경기도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평화광장 잔디운동장에서 경기 평화광장 자동차 극장이 펼쳐진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상영작은 알라딘과 엑시트, 백두산 등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자동차 극장 외에도 평화광장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자동차 극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양주시가 오는 12월까지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활 승마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과정은 정신지체 장애 청소년이 말을 타며 자세 교정 등 신체 회복을 증진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는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 65명을 대상으로 재활 승마 지도사 자격을 갖춘 승마 교관 지도 아래 총 10회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경기도민 대다수가 등록 대부업의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24%인 등록 대부업의 최고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90%에 달했습니다. 또 이재명 도지사가 연 10%로 법정 최고 금리를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88%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의 또 다른 제안인 국민 누구나 1,000만 원 이내의 저리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 대출에 대해서는 68%가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 기관인 K스탯 리서치에 의뢰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